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오전 7시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라이벌은 도바 해협을 끼고 마주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100년 전쟁을 프랑스 국토에서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랑스 잉글랜드의 월드컵 100년 전쟁의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합은 오늘 새벽 카타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40년 만에 대결을 했는데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축구 종가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의 대결이었는데 이게 축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스피디하게 전개되었는지 그냥 눈동자가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차면은 저 멀리 날아가고 킥도 시원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이 옳았습니다. 프랑스가 결국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한 발짝 위였습니다. 그러나 2대1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오렐리앙 츄아메니와 올리비에 지루가 프랑스를 위해서 골을 넣었고, 프랑스의 키퍼 위고 요리스의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키가 작은 그리즈만이 2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선수가 2번의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는데 한 번만 성공시키고 뒤에 얻은 페널티킥은 하늘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17분 앙투안 그리즈만의 패스를 받은 츄아메니가 중거리 슈팅을 시원하게 때려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반격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키퍼 요리스가 전반 21분 루커 쇼의 프리킥, 22분, 29분 케인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 전반을 1대0으로 끝냈습니다. 요리스는 후반 1분 주드 벨링엄의 슈팅을 쳐내 실점 위기를 벗어났으나 그 이후 사카를 막아내지 못한 프랑스 수비진이 반칙을 범해가지고 결국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케인이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1대1이 되었습니다. 추가 득점을 노리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9분 아드리앙 라비오가 날카로운 슈팅을 잉글랜드 키퍼 조던 픽포드가 막아냈습니다. 후반 14분에는 사카, 16분에는 케인이 연달아 슈팅을 날렸으나 프랑스의 요리스가 막았습니다. 후반 24분 해리 맥과이어의 헤더, 26분 사카의 슈팅은 빗나갔습니다. 프랑스가 기회를 잡은 것은 후반 31분이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지루가 슈팅했습니다. 그러나 픽포드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그 1분 뒤, 그러니까 후반 32분에는 그리즈만의 정확한 공중 패스가 지루의 머리를 거쳐서 골문을 뚫어서 프랑스가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후반 38분 케인에게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한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찬 공은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유명한 선수가 2번째 페널티킥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종료 직전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프리킥을 허용했는데 그 프리킥이 골대를 살짝 넘어가 버리고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로써 4강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프랑스, 모로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열렸던
모로코, 포르투갈 경기에서 모로코가 이겼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전의 승자가 아르헨 크로아티아전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14일, 15일에 걸쳐서 준결승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2회 연속 우승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게임은 이 앞에 있었던 포르투갈과 모로코 게임이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예언가로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BBC 해설위원인 크리스 서턴이 뭐라고 예측을 했느냐 하면은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아프리카 팀으로는 처음으로 준결승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딱 적중을 했습니다. 1대0으로 모로코가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전반에 넣은 헤딩골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모로코의 골키퍼 야신 선수가 몇 차례나 신들린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전에는 벤치에 있던 호날두가 투입되어서 노마크 찬스에서 슛을 했습니다. 그걸 또 야신이 막아냈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7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야신 수비수, 저 골키퍼 야신 선수가 세 번이나 스페인 선수의 승부차기를 막아냈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이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이 야신이란 선수는, 이 야신이란 이름이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전설적인 골키퍼 야신과 이름이 똑같은데 키도 크고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잘 하는지, 이 모로코와 포르투갈 대결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포르투갈이 몰아붙이는데 모로코는 수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끈질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좀 컸어요. 전반전의 헤딩슛은 꼭 그 점프한 사람이 덩크슛 하듯이 때려 넣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신 선수의 기적적인, 아마 이거는 월드컵 사상 이런 골키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로코 수문장 야신, 이름이 야신 부누입니다. 야신 부누. 모로코는 조별리그 F조에서도 세계 2위 벨기에를 2대0으로 격파했고,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때는 승부차기가 없었습니다.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지고 아프리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포르투갈까지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해가지고 4강에 진출한 것은 아프리카 팀으로 처음이고, 남미 또는 북미, 유럽이 아닌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으로서 4강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죠. 처음이 아니죠. 처음. 한국이 있죠. 2002년 한국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모로코가 오는 15일 새벽에 프랑스와 싸웁니다. 그 앞에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붙습니다. 그게 준결승입니다. 그러면 결승에서 어느 팀이 만나느냐? 여러분들 한번 내기해 보십시오. 축구가 재밌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처럼 이변이 많은 월드컵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계의 축구 실력이 비슷해졌다는 이야기고, 비슷해지니까 간발의 차이로 운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고, 특히 승부차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골키퍼도
승부차기에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주 막아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축구공은 둔 겁니다. 둔 거니까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